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이 독자를 보겠습니다. 잠이 독자. 자, 공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너무나 급하고 요즘 분들은 좀 진중하니 뭘 이렇게 이 세월을 보내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는 공부라기보다도 뭐 몇 개월 안에 뭐 속성 그리고 빨리 기술적인 거 배워서 빨리 풀어먹고 써먹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공부하는 그 풍조가 만연한데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자미두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높아시면서 말씀드려요. 이게 자미두수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이 술수학문, 자평명리, 자미두수, 육효, 육임, 뭐 그 시가기문등과 관상, 풍수 마찬가지예요. 첫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 기술을 아무리 응용하려고 해본들 그 말뜻의 고유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니 이걸 그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보면 단락이 국어 시간에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이 단락이 조해지고 여기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많으면 세 문제까지. 이것에 대한 주제 파악이나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락에 대한 이렇게 주어진 지문에 대한 주제 파악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 두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미두수나 뭐 모든 술수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락, 주어진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첩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꼬아서 내든 뭐 일반적인 막 가장 쉽게 있는 서술형으로 내든 이것을 흔히 말하면 분별력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문제를 배배 꼬아서 내잖아요. 이 꼬는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술수학문, 특히 자미도수, 자평명리 모든 공부도 용어를 첫째 정확히 용어를 그 용어에 대한 전문 용어를 자미도수라는 그 학문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용어를 아는 첫째 그것은 그 사전적 의미를 첫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미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5강에서 이미 자자에 대한 한문 이걸 풀었어요. 이 자에 대한 한문을 풀었어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주 쓰이는 뭐 그래서 자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천문학적인 아니면 민속적인 뭐 이렇게 도교적인 뭐 이렇게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이게 뭐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가 없으면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책도 쓴 책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섭렵을 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운명학적인 어떤 설명이 있는지, 운명학적으로는 사전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와 종교적인, 그러죠? 아니면 민俗학적인 그런 의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운명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적 이렇게 독서와 국리를 통해서 좀 베이스를 차근차근 닦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유튜브나 뭐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하나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한 것을 못 봤어요. 그저 기술적인 거 뭐 자미가 어쩌다 뭐 어쩌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거 몇 마디 쓰는 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 참여에 대한 정확한 그 본질에 대한 천성에 대한 그 품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이게 자미두수가 더 확장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되고 자미하면 잘 안 맞는다더라 맨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엄격하게 제가 자평명리고 자미두수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맞고 안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특징이 구분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 맞고 안 맞고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자평명리하고 자미두수는 태양력과 태음력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건 양의 학문이고 자평명리는 양의 학문이고 자미두수는 음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술수학문이나 손자병법이나 노자나 이게 전부 요 계열이 음계열이에요. 음계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명학적인 속성이나 운명학적인 본질로 들어가자면 음계열적인 음적인 해석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리얼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런 통변이라면 통변 그 입장이라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그 용어랄까 메커니즘이랄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속마음을 더 후벼 까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속성은 오히려 자미두수가 더 리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하다, 뭐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운명학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음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유학은 양입니다. 유가 철학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노장 철학은 음이에요. 여기 노장 철학에서 나온 것이 일종의 병가, 손자병법이고 오자병법이고 병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술수학문이에요. 술수학문의 영역 중에 삼식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명계열이 있잖아요. 자미두수 뭐 이런 거. 이쪽에 오히려 속성이 더 잘 맞습니다. 속성이 훨씬 더 잘 맞고요. 사람의 속마음 있잖아요. 이 책 표지에다 쓴 그대로입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것은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꿀을 따기 위함이다. 자미두수는 벌과 나비의 이런 속마음을 밝히는 운명학이고 이 책은 인간의 이러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겉으로 포장되고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도 진정하게 저 사람이 속마음의 꿍꿍이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터득하는 것은 자미두수가 우월합니다. 확실합니다. 첫째는 그러고 둘째는 일련의 사건, 사고 있죠. 일련의 사건, 사고 통변은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미도수를. 자평명리가. 예. 이런 면의 특징이 있는 건데,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이 천문학적이나 종교철학적이나 민속학적이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세 번째, 운명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독서와 궁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자미두수를 자미에 대해서 자미라는 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는지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통변 용어가 나오는지 그것을 꾸준히 사람을 놓고 궁리를 해야 됩니다. 관찰도 해보고 최소한 한두 달, 뭐 많게는 1, 2년 이렇게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자미가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예?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구린 짓을 하고 왜 겉으로는 저러는데 안으로 속으로 들어간 내용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하리만큼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꾸준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 그 별의 본질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이라는 별로 이해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대응시켜서 그 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강에서 잠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제 잠의 독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주파 왕정지 60성계가 최초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위에서 대한 위에서 잠의에 대한 기본 성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모든 정성은 기본 정성 이외에도 독자하는 경우와 쌍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도 모든 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기본 성정, 독자, 쌍성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입문서가 900페이지 넘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최초입니다. 자평 명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평 명리 책도 입문서라고 하는 책이 900페이지 이상으로 이렇게 쓴 책은 949쪽, 950쪽 썼는데 이런 정도로 방대한 양을 설명을 상세하게 쓴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 읽으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하는 경우와 쌍석인 경우에는 기본 성정이 있어요. 기본 성정이 되게 한 2, 3페이지씩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성계의 본질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해당 성계의 특징을 설명해야 된다. 이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머릿속에 기술적인 거 몇 가지 뭐 이렇게 통변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인 것이 어떻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언행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 사람의 일생이 왜 이렇게 사는 건지 그 본질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한 10년 공력을 이렇게 내 책을 통해서만 가지고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주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선생님의 강의나 뭐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부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독서하고 끊임없이 궁리해서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공부하는 체를 그런 식으로 세워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해당 성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궁의 잠이 독자예요. 좌우궁의 잠이 독자. 명궁의 잠이면 천유궁의 탐낭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잠이궁의 이게 좌오묘유, 잠이탐낭 조합 이렇게 암기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좌우궁의 잠이탐낭 대궁 조합이지만은 묘유궁에서는 잠이탐낭 동궁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좌오, 묘유, 잠이탐낭 조합이다 해서 잠이탐낭이 조합이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백궁에는 무곡천상, 복덕궁에는 파군이 있습니다. 이제 복덕궁에 파군이 있으니 얼마나 이 좌우궁의 잠이가 파군스럽게 살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은근히 정신이 없습니다. 자미가 황제처럼 훌륭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파군처럼 정신없는 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명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정천부입니다. 염병천부칠살. 자, 자미가 자궁에 오게 독자면 그 본질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물질의 조화 여부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정신과 물질 이렇게 나눴어요. 요것은 어디까지나, 요건 어디까지나 60성계 얘기입니다. 시중에 60성계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60성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0성계를 설명할 때 명궁, 천유궁, 이렇게 잠이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되고 탐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정신과 물질로 나눠지고요. 재백궁의 무곡천상이 어떻게 만나면 정신이거나 어떻게 만나면 물질이거나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삼방사정. 삼방사정까지만 했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부관 예를 들어서 그 부질선이나 형루선이나 자전선에 들어간 선계조합은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서문에서 이 책 서문에서 설명했지만 그것까지 하려는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걸 하다 보면 하시절에 책은 나갈까 언제 나갈 것이며 하시절에 그것을 정리를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 책을 60성계를 가급적 삼방사정 내에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자미두수 공부의 터전이 넓어져 가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미두수 전체 그릇이 커져야 이 그릇 속에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먹고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자미두수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간에 먹고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책을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있는 책 겨우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자미는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찍고 책 쓰고 이런 식의 공부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지만 중주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북파가 있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쓰고 나면 어떻게든지 북파도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쓰고 한번 해보려고 기회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회를. 이렇게 해서 전체의 파일을 이렇게 키워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먹고 사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자, 정신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신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신은 의식, 생각, 지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멘탈이에요. 피지컬과 반대되는 거예요. 피지컬과 반대되는 거 멘탈이에요, 멘탈. 우리가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정말, 정말로 정신력이 강하다, 스피릿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주 고강한 정신경계. 예, 멘탈이에요, 멘탈. 쉽게 말하면, 동시에 내용의 실질과 핵심 의미, 활력과 정력 등을 가린다. 정신이란 것은 어떠한 사물이 있으면 그런 사물의 실질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 이 정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정. 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정은 이게 쌀미자예요. 정은 이게 쌀미자고 청은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쌀을 먹고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밥을 먹고 호흡을 하면 모든 밥을 한 그릇을 딱 먹잖아요. 한 그릇을 두 그릇을 먹든 딱 먹고 호흡을 하면 다 유기적으로 온 그 생리작용이 일어나서 다 흡수되고 입에서부터 흘러가지고 똥꼬로 다 똥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찌꺼기는 나가고 그다음에 엑기스만 딱 에너지로 딱 응축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정기고 정력이고 정액입니다. 이 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나 모든 만사 만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에센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력할 때 정력, 정액 그런 얘기할 때 이 정자 얘기합니다. 쌀을 먹고 공기 호흡을 하고 나서 에너지 한 방울을 만드는 겁니다. 정액 한 방울. 이걸 바로 정이라고 합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신도, 이 신은 조상과 조상이나 제사와 관계됩니다. 이것은 펼쳐나가는 겁니다. 공기 중에 펼쳐나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정신 개념을, 이게 뭐냐면 핵심입니다. 모든 만사 만물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핵심적인, 흔히 말하면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어, 그냥 뭐라고요? 엑기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흡디다마는 뭐 이런 개념으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신은 사물이 활동적이고 생기가 충만한 겁니다. 활동적이고 생기가 충만한 겁니다. 멘탈이 아주 강한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강인한 것을 표현하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이거 멘탈 강한 겁니다. 정신이 있다는 얘기는요, 정신이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공경에도 자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꼿꼿이 세우는 그런 힘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서 자미를 봐야 됩니다. 자궁의 자미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타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술중미공에 있는 자미를 응용해서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꼭 좌우공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60성계는 좌우묘유 인신사의 진술충미궁에 있는 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해당 궁에 맞는 60성계를 썼지만 서로 갔다가 그 특성을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서나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면 꼭 이렇게 판에 박힌 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멘탈이 강한 건지 아니면 이 멘탈 영역과 무관하게 물질을 추구하고 사유적인 허명을 쫓아다니는 건지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게 자미를 딱 보는 안목입니다. 잠이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고유한 정신경계가 있고, 멘탈 영역이 있고, 아주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응? 유표가 있고, 뭐 이런 면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저러고, 실질적으로 속물근성은 넘쳐나고, 거짓으로 군자인 척 하면서 그냥그냥하고 이렇게 빌붙어서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잠이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이 중요해요. 그런 본질 속에서 그런 본질을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직업 특성만 착 알면 그 사람의 명운 특징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운을 뭐 들어봅니까? 선천만 딱 이렇게 잡을 줄만 알면 그냥 운은 너무나 쉬운데. 근데 선천을 잡을 줄 모르니 맨 운 얘기하고 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니 맨 어문 얘기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어. 선천을 잡을 줄 아는 운명학의 본질은 선천입니다. 예,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물질은 뭐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란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잡히고 뭐 이렇게 일용, 일상적으로 쓰는 물질 이런 개념도 있고 철학적인 물질 개념은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그 물질, 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인간이 의식 밖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객관적인 실제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내 의식에 쉽게 말해서 의식으로 보이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의지 말하면 텐저블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걸 물질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세계의 본질은 물질이고 의식은 물질이 고도화된 발전돼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요. 둘째, 이게 의식과 물질을 대비 개념으로 보는 게 있고 물질을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있잖아요. 일용할 수 있는 일용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먹고, 밥 먹고, 국 끓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차 타고 출근하고, 기름 넣고, 버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생계수단, 생산 도구 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자미두수에서 말할 때 이 물질은 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렇게 물욕이죠. 물 쪽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죠. 어느 물건을 더 갖고 싶다. 뭐 가장 결정적인 영역은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 어, 돈만큼 미래는 한두 글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 실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50만 년 전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나올 때 이미 아프리카에서 나올 때부터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만 안 살고 멘탈 중심으로 해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요. 누구나가 다 그 시절에 세파에 대강 이렇게 사는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그 20대 약관의 나이에 20대인지 뭐 30대 정확한 나이는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처자식 놔두고 그냥 목숨을 어, 그냥 무슨 새털만큼이나 가볍게 여기서 국가와 저기를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위해서 딱 희생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 멘탈 영역 있잖아요. 멘탈 영역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멘탈 영역이 대부분이 없이 살지만은 그중에서 유독 멘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명학은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100명 중에 몇 명 있잖아요. 마치 자평명리에서 성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된 사람 몇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문명학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성계를 얘기할 때 그 특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음양적 관념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양과 음의 관념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흔히 말하면 기란관념이고 이건 흉한관념이에요. 양은 군자관념이고 음은 소인관념이에요. 군자격이라면 어찌고 소인격이라면 어쩌다? 근데 군자격이라는 것은 갖추는 것은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내용은 대개는 소인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격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는가 뭐 이런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주역의 음악관념을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군자와 소인, 군자와 소인. 그러면 완벽한 군자도 별로 없을 것이고 완벽한 소인배는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예,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한 99대 죄송합니다. 이거 1%대 99 이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없다면 모르는데 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명학이 이런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100% 군자는 없어요. 왜? 군자가 100% 군자로 살으려면 그냥 무슨 이렇게 우주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햇볕만 나가서 쐬면 내가 이 광합성 작용을 되든 뭐가 되든 내가 아무것도 돈과 관계없이 이렇게 내 육체가 무슨 뭐 이렇게 유기성이 이렇게 활동돼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 100% 군자가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그래서 순수는 없는 겁니다. 100% 순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와 소인 그 어디쯤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선천에 뭘 보기가 어렵네, 직업 특징을 보기가 어렵네, 군자라면 어떤 일이고 뭐 이렇게 소인이라면 어떤 일이고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5강에서 자미가 일반적으로
백반조공을 보고 어쩌라면 군자격에 조금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백반조공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대강적인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머지를, 제가 뭐 책을 뭐 60생개를 다 이렇게 썼지만은 설명을 모든 단어로 다 이렇게 설명을 다 이렇게 풀어서 했거든요. 이것을 원천은 왕정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정지 책에 예를 들어서 정신과 물질로 조화역으로 구분하다. 이 말은 왕정지 책에 있지만 왕정지는 요 말을 해석을 한마디도 한 말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다 사전적 의미고 뭐고 철학적 의미를 뭐고 철학사전이고 뭐고 전부 다 찾아서 이 말을 제가 이걸 뭐 정신이란 말을 몇 페이지를 쓸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책이 뭐 3,000페이지, 5,000페이지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서 공부하는데 도움 되는 식으로 몇 마디씩을 계속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대로라면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60성계를 제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한테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을 써놨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걸 무슨 말을 써놨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썼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통변이나 뭐 이런 내용은 강의를 안 해요. 제가 뭐 이런 것까지 강의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책을 읽어보면 될 일인데 그러죠. 어. 이게 저의 정신 경계도 이런 것입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제가 유튜브 강의를 채널을 뭐 여러 과목을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 시중에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제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뭐 자미는 뭐가 어찌고 뭐가 어찌고 이런 식의 뭐 기술적인 몇 마디 하면서 그런 유튜브 저는 절대 안 찍습니다. 그냥 차라리 왕정지를 강독을 하든 강독 해설을 하든 아니면 제가 이런 식으로 쓴 것을 하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다른 것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하는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허고 나머지 어찌고 자미가 오공에 자미는 어찌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내용은 제 책 보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런 것은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 강의에서는 하겠죠. 그런데 뭐 유튜브로 이런 것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미는 본래 정신에 조금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황제니까 가령 중환이 강하기도 하고 좋고 싫음에 대한 분명한 개성이 있기도 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체면을 중시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황제라면 이렇겠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속하는 본질도 있다. 그럼 황제가 뭔가 잘못되면 이렇게 하겠죠. 쉽게 말해서 황제가 직접 수락관 가서 밥 챙겨 먹고, 그죠? 예, 뭐 이런 거예요. 맥없이 남 앞에서 황제인 척 하고 싶고 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가령 물질의 향수로 좋아가기도 하기도 하고, 영도력이나 조직력이 있기도 합니다. 영도력이나 조직력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잠이니까. 그런데 영도력이 지나쳐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나 기고만장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력이 지나쳐가지고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아, 영도력, 조직력 없이도 영도력을 발휘한 사람 있고 조직력 발휘한 사람 있어요. 근데 굳이 실질적인 영도력이나 조직력은 없으면서 내가 어떤데 이런 식으로 막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참이 들떨어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최고로 많이 받는 게 이런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저희 잠이두수 강의 20년을 넘게 했지만 잠이다운 잠이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방자중에서 만나는 성계에 따라 정신 측면을 더 증가시키는가 혹은 물질 측면을 더 증가시키는가 혹은 둘 가운데 하나가 약화되는 바가 있거나 심지어는 또 다른 특징으로 변화되는가 아니면 적절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도 군자께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60성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자격, 소인격 이렇게 나누시든지 아니면 양 아니면 이렇게 나누시든지 자평명이 자평진전식으로 성격 벽이 이루어졌다 하든지 아니면 파격 이런 식으로 하든지 딱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성격 파격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지만 군자격, 소인격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가장 제가 권하는 겁니다. 가장 권하는 거예요. 군자격, 소인격. 군자라면 일반적으로 군자라면 관공직의 논리고요. 소인이라면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에 놀리고요. 그 다음 가운데 어디쯤은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전문가. 전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으로 가면 군자도 있고 소인도 있거든요. 군자격 속성도 있고 소인격 성격도 있어요. 거기에 좀 더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이익 행동 있잖아요. 이익 활동을 이렇게 좀 이익 활동 중심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중심으로 가는지 이걸 구분을 똑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군자 소인이라는 거, 군자격인지 소인격인지 이걸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어쩌고 참의가 그런 기술적인 몇 가지. 그거 한 달이면 공부 끝날 일입니다. 관심 가지면. 이것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운명학은 자평명리도 마찬가지고요. 자민수도 마찬가지고 군자격, 소인격 구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자격, 소인격은요. 볼 거 없어요. 빵덩어리를 던져보면 그 사람의 빵에 대해서, 먹잇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자격은 그렇게 빵덩어리 이렇게 막 이전투구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인격은 그냥 빵이 보이는 순간 이전투구로 들어가고 지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소인격일수록 말로는 항상 나는 남을 위하고 뭘 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삽니다. 우리 조직을 위하고 우리 후배를 위하고 우리 뭐 친구들을 위하고 막 하다못해 우리 가족을 위하고 막 말끝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빵덩이를 던져보면 합니다. 그리고 빵덩이를 봤을 때 빵덩이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눈빛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이것도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입니다, 그 사람.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요. 예,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이제 몇 마디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대체로 탐랑, 무곡, 천부는 물질 성계에 속합니다. 염정과 천상은 정신과 이상이에요. 정신과 이상. 염정은 정신이고 이상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록이나 화권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탐랑이 물욕, 그리고 탐욕이잖아요. 화록이 되면 이게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화권이 되면 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주관을 가지고 끝까지 화권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탐욕을. 화록이나 무국 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보오피를 보면 이제 물질 성질이 증가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보오피를 보면 물질 성질이 증가는 하지만 자보오피 백관조공 만났죠. 그런 때는 약간 정신성이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이해할 때는. 아시겠죠? 요 말 자체가 뭐 이렇게 좀 그저 삼방사정 얘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정화력 제음협인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로 가겠죠. 돈과. 근데 화학이, 탐낭화학이, 무고화학이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탐낭화학이, 무고화학이 보면 물질 성질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겠죠. 탐낭과 무곡이니까 당연히 탐낭은 탐욕이고 무곡은 재성이니까 물질적인 하겠죠. 그런데 물질을 성취에 대한 곤란함이 있는 겁니다. 성취에 대한 곤란함.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취에 대한 곤란함이니까 어느 때가 되면 정신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임상을 통해서 꾸준히 사람을 관찰하면서 본질과 그 천성을 이게 적절한 선에서 내가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자, 운명학의 본질이에요. 운명학의 본질입니다. 예. 여기가 100% 군자, 여기가 100% 소인이에요. 가운데 어디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쯤 있는가, 이쯤 되는가, 이쯤 되는가, 이쯤 되는가 해서 적절한 선에서 사람을 포지셔닝, 위치와 정의화 시키는, 위치를 정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본질과 천명을 이제 알아가는, 이제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죠.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는 운도 못 보면서 운 얘기 많이 합니다. 1년의 사건, 사고, 그 대합 얘기죠? 1년의 사건, 사고, 명목도 잡아내지도 못하면서
맨 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운 얘기 뭐 하다가 또 그것도 말 못하면 또 다른 얘기 넘어가. 다른 얘기 넘어가고 어느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병원연 신수를 본다면 한 시간 동안 신수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미두 강의 입문편 요렇게 이런 정도까지만 내가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하는 이유는 자미두수 공부에 대한 좀 이렇게 영역 좀 넓히고 지평 좀 넓히고 파일을 크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자미두수가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고 자평 명령에 비해서 뭐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이 이렇게 잘 맞추고 흔히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것을 좀 지평과 터전과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좀 넓히고자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강의는 제가 기술적인 강의는 죽어도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설명한 것까지 제가 뭐 유튜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 자미수 강의 뭐 20년을 넘게 해왔고요. 지금도 성황리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일주일에 두 타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탐낭이 천영을 만나서 공망성을 만났어요. 이 탐낭이 천영이나 공망성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기철학 정신세계로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물질성계가 아니라 정신세계로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염정이 문창문공 만났어요. 염정이 문창문공 만나면 호예락이라고 해서 고상한 교양미와 아주 그냥 고상한 교양미와 그런 배운 티 아니면 그냥 그 아주 이 매너, 극강의 매너, 뭐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음. 염정이 문창 문곡을 만나고 도화를 보면 호예락이라 해서 극강의 매너입니다. 극강의 매너. 제 책이 여러 군데 다 써놨어요. 염정 나오는 곳에 다 극강의 매력. 그 다음에 교양미. 참 예의 바르고 점잖고 무슨 염정의 수 있죠, 수. 수 집착하고 막 이렇게 사람 아주 말려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타납니다. 대신에 정신경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정신을 이렇게 이겨먹거나 막 그 정신경계를 이렇게 해치지 아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경계나 자만심, 자존심에 문드러 이게 어느 것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 극강의 매너와 극강의 정신경계는요, 이게 상당히 차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수가 나와요. 안 좋은 의미의 수가 아니라 장막을 치는 그런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정신입니다. 참이 확건, 이건 물질이죠. 당연히 확기니까 확건음은 내가 끝까지 추구하겠다. 그렇게 가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영도력이나,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확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좋은 의미로는 추진력 강렬함이고요. 나쁜 의미로는 과광필절입니다. 지나치게 강하게 나가는 것, 지나치게 고집스러워집니다. 최고로 고집스러운 게 자미화권이에요. 자미두수에서. 고집으로 말하면 나머지 권도 물론 고집 있지만 자미화권은요. 이 황제가 가진 것 없이 권만 있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확고하니까 명예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미화권은 확고하니까 명예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60선계를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설명을 좀 한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맛을 좀 알고 나면 간단간단하게 해서 실증 사례 중심으로 이제 자미두수를 가급적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증 사례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증 초보자가 있어요. 입문반을 끝나고 실증 공부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 이때는 보고말 것 없이 궁선의 중첩을 우선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궁선의 중첩이 넘어가면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궁선의 중첩에서도 사건, 사고를
이렇게 사건, 사고의 명목을 잡고 디테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푸파에서 쓰는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요 단계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요 단계 중심으로까지만 당분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번 시간 5강에서 그 실증 강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수업 내용은 초상권이나 개인 것이 올라가서 못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못 온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이 자궁의 독자 부분 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나머지 기술적인 거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기술적인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설명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입하고 나면 잠입하고 대천상 진술중의 파상조합입니다. 동탕과 안정입니다. 그럼 동탕이란 말은 뭐고 안정이란 말은 뭔지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이것이 문명학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렴풋하게 쓰면 안 됩니다. 어. 저의 일관된 관점이에요. 아니, 그 말뜻, 동탕이라는 말도 모르는데 나머지 문장 읽어집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강의 듣는 학생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를 모르는데 이거 설명, 이거 뭐 제 책을 뭐 세 번, 뭐 두 번, 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다.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 이 말뜻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사전이라도 찾아보는 훈련이라도 성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동탕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